자, 이 피규어 포즈를 잡아보면요, 위키 진심 리뷰는 소중한 용돈으로 이루어집니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 피규어입니다. 에반게리온, 예전부터 되게 뭔가 좀 달랐어요. 아마 지금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공감 못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90년대 중후반 이때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에바 좋아하는 애들은 뭔가 좀 선을 긋는 느낌이 있었어. 아, 이건 그냥 로봇 만화가 아니야, 아, 그냥 이거 만화가 아니야, 뭐 이렇게. 물론 진짜 로봇이 아니긴 했지만요. 아무튼 엄청난 덕후머리를 그것도 넘어서 사회 현상까지 되었던 신세계 에반게리온의 2024년 최신 상품, 소설판 에반게리온 아니마에 등장했던 CCS 토이즈 에반게리온 최종 호기. 역시도 다른 CCS 제품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달라. 위키 에반게리온, 그 인기만큼 정말 무수히 많은 캐릭터 상품이 나왔죠. 특히 주인공인 초기, DB판, 극장판, 신극장판, 베리에이션, 장비형, 슈퍼 에반게리온 등등 여러 회사에서 정말 많이 나왔는데, 드디어 대륙의 에바, CCS 에반게리온 최종 호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CCS라고 하면은 뭔가 다들 생각하실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크겠다, 무겁겠다, 구성풍성하겠다, 가성비 좋겠다. 근데 또 CCS는 그 정해진 틀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칭찬을 듣고 있지만 간혹 단점이라고 지적받는 부분도 있었고요, 가동은 나쁘진 않은데 신박한 부분은 없잖아 싶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CCS를 칭찬하고 싶은 건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 시도가 비록 가끔은 결과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었지만 머물러 있지 않으려는 모습, 태도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시도가 반복되면 결국은 진짜 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번 CCS 에반게리온 최종 호기는 감히 말하건대 지금까지 CCS 제품 중에서 가장 진화한, 새롭고 신선한 그 정점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로봇 피규어 중에서 꽤 거대한 이 패키지는 큰 패키지가 항상 그렇듯이, 야, 이것도 공간 어떡하지, 이거 두려면 또 뭘 방출해야 되냐, 저를 포함한 일반적인 콜렉터들에게 당연히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항상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CCS가 주는 로봇 피규어의 재미가 얼마나 거대한가, 이 안에 가득 들어있을까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CCS 이 카톤 패키지 디자인은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되 분위기를 항상 살리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라이센스 상품으로서 필수적인 표기를 제외하면은 언제나 같은 톤의 전면 스케치, 그리고 패키지를 열어보면 보이는 명대사와 화려한 아트워크 뒷면에 데스잉 스케치까지 비용적으로 보면 나름 아낌이 들어간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단계별로 탁탁탁탁 보이는 부분과 그 언제나 자기들만의 색깔로 원작을 재해석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러스트들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패키지를 열어보면 먼저 매뉴얼이 보이고 제품의 구성과 각종 기믹들 확인할 수 있고요. 패키지를 열어서 꺼내려고 하면은 주의 문구가 딱 보입니다. 이 부분 너무 돌리지 마라, 이 부분도 주의해라, 경고. 근데 이 사소한 경고 문구마저도 에반게리온스럽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하나하나 보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피규어를 우리가 딱 보면은 딱 보입니다. 아, 이게 돈 벌려고 만들었네, 아니면은 와 진짜 좋아해서 만들었구나, 덕후가 만들었구나, 이런 게 제품마다 이런 데서부터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첫 단의 제품 본체, 백팩 2개, CCS 토이즈 특유의 베이스, 에반게리온 최종 호기. 저는 이건 안 쓸 것 같고요. 조인트, 대검 비젠 545네, 이건 플라스틱이고, 아랫단에 허벅지 아머랑 백팩 파츠, 검 마고로프, 사격 무장인 파워데이트, 그리고 이게 루크레티우스의 창, 허벅지 무장 조인트, 에바의 얼굴, 볼 파츠가 2개 있고요. 프로그레시브 나이프, 손 파츠가 추가로 10개, 조인트, 오프닝 툴의 등쪽 파츠들, 베이스 기둥, 그리고 작은 이펙트 파츠를 시작으로 아랫단에 이렇게 굉장한 크기와 광택이 미쳐버리는 빛의 날개 파츠가 4개까지 들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바 본체를 세우고요, 헤드 끼워준 뒤에 뿔을 꼽아주고 등 뒤에 백팩을 꼽아줘야 되는데, 먼저 양쪽에 돌기가 있는 파츠에 이 추가 파츠를 양쪽 각각 끼워주고요, 여기서 이 돌기를 내릴 수 있습니다. 내린 다음 이 다른 백팩 파츠에 이 홈에 맞춰서 양쪽 끼워주고 등의 홈에 아래쪽 위쪽 끼워주면 됩니다. 끼울 때는 한 번에 끼우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걸 그냥 끼운 다음에 맞춰줘도 되고요, 아예 처음부터 각각 끼운 다음에 연결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음 허벅지로 가서, 이 제품 허벅지가 치킨 같다 하시는데 추가 파츠를 끼우기 전에는 평범해요. 근데 이 아머 때문에 두꺼워지는 거죠. 본래 디자인이 두껍기도 하지만은 CCS는 조금 더 두껍게 나왔다. 이 허벅지 아머는 슬라이드 돌기가 들어가서 위로 고정되도록 방향을 이렇게 맞춰서 끼워서 밀어주면 되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까지 하면은 기본 구성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쭉 감상해 보실게요. 쭉. 제가 지금까지 CCS 제품들을 만지면서 대륙의 기적이다, 가성비다 이런 말들 많이 했는데요. 이 제품을 만져보니까 이거야말로 미래의 CCS다? 왜냐면은 다른 일반 피규어, CCS랑 비교해도 전체적인 밸런스가 많이 다릅니다. 당연히 CCS니까 크고 무겁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지금까지의 CCS랑도 좀 격이 다른 디자인, 격이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가동이란 게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얼마나 잘 움직이냐, 얼마나 뻑뻑하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느냐, 또 움직일 때 거기 연동되는 재미가 추가로 있느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쩌면은 우리가 하이엔드 합금 완성 피규어에 딱 기대해온 그 가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가동의 세 가지 포인트를 모두 잘 갖춘 피규어가 지금까지 진짜 사실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가동률. 야, 그거 건프라가 짱이거든. 맞습니다. 반다이 기술력 최고 알아요, 아는데 하지만 건프라이기 때문에 대생적으로 뻑뻑함까지는 손에 넣지 못했죠. 심지어 합금 피규어들조차도 야, 관절에 뭐 금속 넣으면 튼튼할 거야, 라체 넣으면 튼튼할 거야.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았어요. 여러분들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건 다르다. 이게 또 다른 브랜드에서는 뭐 드래곤 스케일이다 하면서 강조하는 그 움직일 때 용의 비늘처럼 아머가 막 연동해서 이렇게 움직여요 하는 그게 여기도 들어있거든요. 들어있는데 그게 이쪽이 더 훨씬 더 가시적으로 와닿도록 설계가 돼 있어서 체감이 더 큽니다. 연동 포인트도 더 많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나면은 와, 아니 이거 더 이상 드래곤 스케일이라고 이름 붙이는 게 좀 민망할 수도 있겠는데? 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요. 앞으로 나올 제품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게 경쟁이 가져오는 소비자에게 이로운 효과다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가동도 그렇고 기본적인 제품 만듦새도 그렇고 디자인 컨셉 이런 부분도 솔직히 CCS 야, 다른 제품 참고했네 했어. 맞아요,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는 카피가 있고요, 수용과 발전이 있습니다. 오히려 제일 별론 건 야, 그냥 남들이 뭐하든 신경 안 쓰고 그냥 마이웨이 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그냥 맨날 자기 스타일대로만 하는 거. 그러면은 볼스팬은 일부 생길 수 있지만 대중적으로 사랑받기에는 쉽지 않죠. 피규어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전체적인 만듦새는 하이엔드 피규어다운 모습입니다. 특히 에바 초기가 F형, 슈퍼 에반게리온을 넘어서 이렇게 최종 형태가 되니까요, 뭐랄까, 생물이 아니라 진짜 병기로서의 에바 끝판왕이 되었다는 느낌, 인상이 있어요. 이 얼굴, 어깨가 진화한 듯한 백팩, 컬러링과 체형 등등 해서 피규어 모형적으로는 진짜 딱 좋을 정도의 적당함, 화려함이 보는 맛에 더해줍니다. 전체적인 체형은 그 에바 신극장판 이후에 좀 더 세련된 체형을 기반으로 느실느실한 팔다리와 허리, 하지만 탄탄하게 근육의 옹골차게 차이는 듯한 느낌, 그래서 멋진 체형의 로봇 피규어라는 점을 감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건 탄탄한 게 체형뿐만 아니라 도색 부분도 해당이 되는 느낌이란 거예요. 뭔가 굉장히 오버코팅 돼 있다는 느낌이 드는 도색인데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면요, 가동 포인트도 많고 그렇다 보니 좀 파츠별로 간섭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간섭이 일어났을 때 이거 긁히겠다 싶을 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풀도색이면은 도색 다 까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상식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아마 이 유광 코팅 덕분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걸 체감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야, 이거 피규어에 PPF라도 발랐나 싶을 정도로 좀 더 안심하고 만질 수 있었던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그리고 기타 이 유광 마감 자체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솔직히 저도 무광을 좀 더 선호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페인팅의 깔끔함, 군데군데 투톤으로 처리한 디테일, 이런 만듦새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외관은 충분히 만족스럽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CCS 최초 아닌가 거의? 군데군데 들어간 이런 데칼, 마킹들이 분위기를 또 살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품의 사이즈는 350mm 캔과 비교하면 이렇게 건프라, HG 비교, MG 비교, PG 비교, PG급의 합금 완성품입니다. 전작인 건버스터와 비교해보자면요, 등발과 어깨발은 밀리긴 하지만 키는 오히려 더 크고요, 무게는 상대적으로는 가볍지만 절대적으로는 여전히 묵직합니다. 자, 디테일 한번 볼게요. 야, 이게 얼마만이야. 에반게리온 헤드가 초기 정면에서 이 정도로 잘생겼다라는 걸 왠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건 메탈빌드의 잔재가 그만큼 셌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겠죠. 눈매, 볼, 광대의 너비, 입의 인상, 턱의 길이,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헬멧과 눈 파츠, 하관 모두 각각 다른 파츠로 결합하고 있고요. 눈과 눈 밑에 패널라인, 위아래 암호의 패널라인, 치아 같은 느낌의 이런 조형들, 파츠의 각도가 모두 훌륭합니다. 턱은 이 작은 속에서도 메탈릭 블랙과 실버, 메탈릭 그린으로 채색하고 있고요.
이 턱이 또 벌어집니다. 벌레 보면은 안쪽에 이렇게 치아와 혀까지 깔끔하게 채색하고 있다. 볼의 장식은요, 보시면은 이 작은 속에 덕트 라인도 들어있고요. 측면에서 이 오묘한 라인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뒤통수 쪽으로 이어지는 느낌의 꼬리 장식이 있고, 머리 뒤쪽에서 보면은 마치 투구를 쓰고 있는 듯 내부의 블랙 파츠가 보입니다. 재밌는 건 이 안쪽에 보시면은 아주 작게 초호기 데칼도 들어있어요. 이런 것도 디테일이고, 백팩은 기존의 초호기 어깨 장식의 느낌을 가진 디자인 포인트가 센터에 2개, 양쪽 날개 쪽으로 각각 2개에서 총 6개가 들어있습니다. 전부 다 비행기 날개처럼 꼭지점에서 넓어지는 형태의 세로면을 갖고 있고요. 데칼도 양쪽으로 에바 01, 네르프 제펜 마킹에 반대쪽에 프로젝트 에바 마킹 등등까지도 새겨져 있습니다. 백팩 날개 디테일에 덕트 안쪽의 디테일, 슬쩍슬쩍 보이는 메탈도 인상적이고요. 날개 하단의 모습. 다시 정면으로 와서 아래로 건메탈 느낌의 목과 오렌지 컬러의 조합. 이 오렌지 부분은 색깔도 그렇고 뭔가 근육질 인상을 주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쭉 이렇게 바디 테두리 쪽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어깨로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이렇게 아래로 뻗어나가는 느낌을 주고 있기도 하죠. 앞쪽에 이 퍼플은 별도 파츠고, 또 이 오렌지 파츠는 자세히 보시면 메탈릭 오렌지 투톤으로 들어있어서 한층 더 깊이감을 줍니다. 흉부를 보시면 이렇게 작은 실버 연결 부위도 작은데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또 백팩에서 이어지는 이 부분은 마치 승모근 같은 인상으로 투톤의 둥글게 별도 파츠로 결합해서 디테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흉부를 보시면 이런 작은 실버 연결 부위도 작은데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중앙에 아이언맨, 역삼각 장식, 굉장히 입체적으로 레이어가 들어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너무 돌출되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보시면은 이런 사이사이에도 안쪽에 뭔가 더 있다는 인상을 살짝 보이는 디테일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크게 동그라미 디테일을 지닌 실버 아머, 안쪽의 채색도 꼼꼼하고, 여기만 해도 각이 여러 번 꺾인 캐릭터 라인이 보이죠? 틈새의 디테일, 아래부터는 퍼플 아머가 메인이 되면서 약간 앞으로 돌출된 형태를 띠고 있어요. 뾰족 튀어나왔다라기보다는 흉부를 좀 벌리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복부의 코어 아머들도 아래로 뾰족하게 일관된 방향성, 그 틈새는 건메탈로 짙게 표현하면서 여기도 오렌지 도색이 사이사이 근육 느낌을 주는 부분으로 들어있습니다. 패널 라인에 실버도 더해지고 있고, 굉장히 그래서 겹겹이 들어있지만은 늘씬한 쉐입이란 게 매력 포인트죠. 허리 뒤쪽에서 보면은 마치 척추같이 중앙에 디테일이 자리를 잡고 있고, 어깨와 팔, 블랙 파츠 위로 퍼플과 오렌지들이 패턴을 이루고 있고요. 튼튼한 메탈 관절에 프로젝트 에바, 팔꿈치 디테일, 여기도 다 날개 단면도 비슷하게 생겼죠. 중앙에 싱글 스커트도 투톤, 이쪽에 고관절 쪽은 거의 비어있고요. 메탈 관절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허벅지 오렌지 데칼에, 반대쪽은 데칼에 네르프 제펜, 아머 쪽으로 들어있고, 이렇게 두터운 고관의 근육은 뒤에서 보면 또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있고요. 허벅지로 내려오면 심플한 블랙 라인, 그 사이에 메탈릭 퍼플이 또 보이고, 무릎의 관절, 반대쪽도 메탈릭 디테일, 또 여기도 초호기부터 내려온 장식인 하지만 최종호기의 컬러 패턴으로 들어있고요. 종아리는 여전히 3개 이상의 배색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늘씬하고 심플합니다. 발목까지 뒤로 심하게 뻗은 라인, 종아리 근육의 디테일, 발목은 얇고요. 에바의 발 부분은 마치 신발을 신고 있는 인상으로 뒤꿈치 에어, 오렌지 캐릭터 컬러와 앞쪽으로는 둥근 굽차리, 또 앞에서는 메탈릭 그린, 뒤에서는 오렌지가 종아리로 선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바닥도 적당히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제품의 가동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헤드 장식의 볼 파츠가 위아래로 이렇게 들립니다. 위아래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로 롤 가동도 가능하고요. 살짝 좌우 유격도 있습니다. 이쪽의 장식은 고정이고, 아까도 보셨던 턱의 가동은요, 네, 이렇게 벌렸을 때 뭔가 살짝 귀여운 인상이 남았더라. 헤드는 기본적으로 이 얼굴 부분, 볼관절로 이렇게 위아래 움직이고 숙여지는데, 그 아래 이 목 부분에서 크게 앞뒤로 또 숙여집니다. 다만 이 턱 길이 때문에 이 두 가동을 한 번에 내릴 수는 없고요. 머리만 들고 목을 내리거나 아니면 머리만 내리거나 하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 목이 앞뒤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보시면 이 목 맨 위에 파츠, 여기가 또 추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걸 응용해서 고개를 어느 정도 들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포유하는 듯한 연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 이 부분만 노리고 움직이는 게 조금 집중을 해야 되지만은 막 불가능하고 그러진 않아요. 기타 헤드 볼관절로 좌우 기울이기 가능, 헤드 회전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에 어깨, 앞으로 뒤로, 네, 움직일 때 이렇게 이 흉부의 아머가 연동해서 앞으로 슬라이드가 되는 기믹이 있습니다. 드래곤 스케일, 보시면은 겨드랑이 퍼플, 그리고 실버 아머까지 순서대로 움직여요. 움직임 자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나 막 드라마틱한 건 아닌데요. 움직이는 순간만큼은 확실히 체감이 되기 때문에 갖고 놀 때 좀 더 재밌게 갖고 놀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이게 백팩이 팔 가동에 좀 거슬리는 위치가 디폴트인데요.
아래 백팩을 좀 내려보고, 참고로 이 부분에는 슬라이드 기믹이 있어서 한 번 더 살짝 아래로 밀어줄 수도 있습니다. 위쪽의 백팩은 보시면은 이 백팩의 윙 쪽이 움직이거든요. 그럼 이걸 뒤로 밀어줄 수 있는데, 여기도 재밌는 게 또 끝부분에 축이 하나 더 있어서 뒤로 후퇴를 해도 이 옆에 파츠는 그대로 정면에 향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폭이 있어요. 또 참고로 내렸던 이 부분도 날개 가동이 동일하게 들어있어서 사실은 굳이 내리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두 날개를 동시에 뒤로 밀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깨를 위로 움직이면요, 네, 이렇게 이 아머 부분이 살짝 위로 뜨게 됩니다. 복귀할 땐 수동이고 해서 이런 식으로 팔을 1차로 들 수 있고요. 그 다음 옆으로 쭉, 네, 이렇게 팔을 90도 옆으로 리프팅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이게 이 아머 부분과 좀 접촉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또 올릴 때 과격하게 올리면 백팩의 결합을 좀 밀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번거롭긴 해도 이 덮개를 먼저 별도로 올린 뒤 가동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겨드랑이에서 한번, 끝에서 다시 한번 돌릴 수 있고요. 보기만 해도 튼튼해 보이는 관절, 이 관절 자체에서 팔의 회전을 이렇게 해줄 수 있고, 팔꿈치는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중관절로 움직이는데요. 가동폭은 뭐 한 이 정도? 이 팔 뒤쪽에 연동해서 움직이고, 손목 끝에서 이 커버를 열었다 닫았다 해줄 수 있고요. 또 팔 보시면 이 파츠를 롤링을 통해서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로봇에서는 보기 힘든 부분이죠. 이거는 뭐 전체적인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팔의 형상 자체를 좀 더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손목은 별도 관절이 삽입되어 있어서 까딱까딱 위아래 회전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몸통으로 와서 일단 이 상체의 흉부, 이 부분만 좌우로 회전이 되고요. 몸통 전체적으로 좌우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흉부 자체는 안 움직이고, 움직일 때 허리 부분에서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중간에서 꺾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우 꺾어줄 수 있고, 골반 바로 위 허리에서 또 좌우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숙이는 가동은 이렇게, 네, 총 3군데에서 꺾이는 구조인데요. 골반 위에서 한번, 복부에서 한번, 그리고 가슴에서 또 한번 해서 3번 꺾이게 됩니다. 이걸 뒤에서 보면은,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츠 연결 부위가 확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최대한 꺾으면은 이 정도. 또 골반에서 프론트 장식은 앞으로 쭉 당겨서 위로 살짝 밀면은 중간에 공간이 생기는데요. 추가로 이 양쪽 파츠를 각각 움직일 수 있고, 끝에 장식은 볼관절로 추가로 또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장식 자체를 앞뒤로 움직이거나 좌우로 회전해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이걸 움직이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다리라든가 이런 걸 움직일 때 간섭을 피하기 위한 회피 가동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벅지 아머 뒤쪽은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한번 당기면 줄줄이 따라오고요. 다시 누르면 들어가고, 뭔가 이 부분도 드래곤 스케일스러운 부분이다. 그리고 다리 하나 둘 이야! 네, 다리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벌릴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들어 올리면, 네, 이렇게 허벅지가 열리면서 갈라지는 기믹, 이 부분이 꽤 신선함을 주고, 자세히 보시면은 앞부분뿐만 아니라 가랑이 쪽도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있습니다. 다리 앞으로 가동은 이렇게 해서 쭉 앞으로 크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뒤로도 크게 해서 앞뒤는 굉장히 많이 뻗어줄 수 있습니다. 허벅지는 독특하게 여기가 아니라 이 아래 부분에서 좌우 회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좌우, 여기는 회전을 담당하는 느낌? 또 무릎, 여기도 재밌는데 기본적으로 이중관절로 크게 굽혀지기도 굽혀지지만 보시면은 심지어 허벅지가 종아리 속으로 살짝 들어가요. 네, 이렇게 종아리 속으로 다리가 겹쳐지죠? 이거를 천천히 보시면은 끝에서 이렇게 종아리가 살짝 움직입니다. 앞에서 보면은 좌우로 볼륨이 늘어나는 느낌이죠? 진짜 다리를 굽힐 때 근육이 접히는 그 느낌. 이건요, 이 뒤에 기믹이 숨어 있는데 바로 이 종아리가 눌리면은 양쪽 파츠가 바깥으로 확장이 되는 스프링 기믹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에 맞춰서 이런 연동 기믹이 있는 거죠. 추가로 무릎 파츠의 움직임이 있고, 발목의 아머 파츠도 이렇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요거는 뒤쪽의 파츠도 가동이 돼요. 심지어 돌아가기까지. 또 발을 보시면은 좌우로 굉장히 크게 굽혀집니다. 이렇게 굽혀진다는 건 과격한 움직임에도 접지에 도움을 많이 준다 라는 말이 되죠. 바닥의 그립을 단단히 잡아줄 수 있고, 팔 앞뒤의 가동도 꽤 폭이 넓은 편입니다. 또 발 앞꿈치도 굽혀지면서 그렇게 헐렁하거나 하지도 않다. 이것도 좋고, 좌우 회전은 이렇게 또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동이요, 그동안의 CCS 제품들 가동도 나쁘지 않았지만 우와 신선하다 이런 건 그렇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번에 야 이거 우리 못할 줄 알았지? 이게 갖고 싶었지? 뭐 이런 느낌으로 이 에바에다가 CCS가 많이 때려 넣어줬어요. 또 거기다가 반다이 메타빌드 드래곤 스케일을 필두로 기타 제품들에서 좀 종종 볼 수 있었던 가동에 따른 연동 포인트, 그걸 채용하되 그들보다 더 가시적으로 눈에 띄도록 설계에 적용해 놓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움직임을 해도
더 즐겁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같은 속도를 내도 뭔가 스포츠카를 타는 느낌으로 재미가 생긴 거죠. 다만 요즘 CC에서 이 부분은 좀 호불호가 있는데요. 가동을 좀 격하게 하다 보면은 또 그게 생깁니다. 절단 신공. 빠진다든가 빠진다든가 하는 이것 때문에 절대 막 갖고 노기 힘들다.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레이트 마진 카이저 정도는 아닌데. 근데 아무튼 싫어하는 분들이라면은 가끔 좀 거슬릴 수 있는 포인트이긴 합니다. 또 하나 추가로 발목의 접지가요. 발이 일단은 어쨌든 이게 좀 작잖아요. 그래서 발목 자체는 꽤 강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좀 만지다 보면은 물리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또 바디에 합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생기는 그 불안정함이 딱 그냥 세워두고 전시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막 포즈를 잡으려고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면은 절대로 이렇게 계속 넘어진다, 심하다 그런 건 아닌데요. 불안감을 가끔은 준다 정도. 다음은 기믹과 액세서리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등 뒤 여기는 커버를 씌울 수 있는데요. 이게 시간을 정지시키는 타임 브레이크다라는 설정이 있는데 이렇게 자석으로 커버가 붙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이 배터리가 들어있는 파츠인데 이걸 또 어떻게 빼느냐면 이때 쓰는 오프닝 툴이 있습니다. CCS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얼마나 좋아. 절연 테이프만 딱 빼서 다시 세팅해준 다음에 가슴 부위에 이 툴을 다시 한번 가져다 대면요. 이렇게 눈과 흉부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가져다 대면은 일렁이는 모드. 또 한 번 더 가져다 대면은 꺼진다. 라이트는 눈 말고 이 부분에도 불이 들어오게 돼 있고요. 별도로 열고 스위치 같은 거 쓰지 않고 이러니까 참 좋아요. CCS는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터치였죠? 그때는 배터리가 광탈하는 게 문제였지만은 그 이후로 계속 고민하고 발전을 하고 있는 게 보인다. 다만 이 라이트가 굉장히 밝고 인상적이고 이런 건 아니고요. 약간 비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겠다. 액세서리, 프로그레시브 나이프. 예전에 초기 어깨에서 나오던 그것에 비하면 많이 화려해졌어요. 설정상 파워도 더 세고 그렇다고 하는데 검집에 들어있고 이쪽에는 자석, 색감은 본체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건 이렇게 뽑아보면은 안쪽에도 깔끔하게 하이 프리퀀시 텍스트의 메탈릭 색감. 금속은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뾰족하진 않습니다. 또 유일한 사격 무기인 파워데이트. 뭔가 TV판에 팔렛건이랑 포지트론 라이플을 섞은 것 같은 디자인인데 근데 얘는 조금 디테일이 떨어지는 느낌이 왜지? 좀 밋밋한 느낌이 있거든요. 트리거 부분도 그렇고 이쪽도 보시면 자석이 있고요. 그러면 아까의 프로그레시브 나이프를 여기로 부착해 줄 수 있습니다. 총검 형태가 되는 거죠. 작지만은 센스 있는 기믹이다. 또 마고로쿠. 이 무기도 그렇고 뒤에 비젠 오사운에도 그렇고 다 실제로 존재하는 무기에서 네이밍이 유리한 무기들입니다. 검집의 디테일에 마고로쿠 써있고 오렌지 손 보호 장식에 손잡이 쪽으로는 입체적으로 그린 포인트들 이렇게 검을 뺄 수 있고 여기는 플라스틱 그리고 거대한 비젠 오사운에 마고로쿠와 비슷한데 더 크고요. 손잡이도 그래서 두 손으로 잡는 걸 기본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미니건 잡듯이 이 부분을 손잡이로 쓸 수 있고요. 요거는 가동도 됩니다. 손잡이 디테일 이렇게 달려있는 고리들도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루크레티우스의 창. 찾아보면 사람 이름 나오던데 보시면 색깔이 오묘하게 무슨 자수정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또 직선인 게 아니라 끝에 살짝 나온 디자인 포인트도 있고 알 수 없는 문자가 막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 중간 파츠 연결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홈 모양이 있어요. 맞춰서 끼워주고 반대쪽도 끼워준다. 네, 이것도 굉장히 길어서 아까 545회보다 전체 길이는 더 깁니다. 하지만 무겁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갖고 노는 데는 지장이 없다. 해서 전체적으로 무장을 쫙 늘어뜨려 보면은 이렇게 에바 본체도 길쭉길쭉한데 또 이렇게 내신하면서 큰 무기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가동과 함께 박력을 더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재밌는 무장들입니다. 게다가 창을 제외하면은 무장들을 몸에 거치할 수 있는데요. 허벅지에서 이 파츠를 이렇게 당겨서 빼주고 반대쪽도 빼주고 여기다가 이 메탈 조인트를 연결해줍니다. 이쪽도 연결해주고 그럼 이 끝에 홈이 있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마고로쿠를 결합. 또 반대쪽에는 이 대검을 거치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 조인트를 사용합니다. 조인트를 손잡이에 끼워주고 슬라이드해서 끼워준다. 그리고 등 뒤에서 백팩은 연결된 디폴트 상태에서 이 그린 파츠를 위로 열어줄 수 있습니다. 열어주면 고리가 보이거든요. 이 고리에다가 파워데이트, 총검을 연결해줄 수 있다. 하면은 무장은 이렇게 다 바디에 거치한 그래서 더욱더 나름 불무장 상태의 에바 최종 호기가 완성이 되죠. 네, 다 좋은데 왠지 모르게 본체보다 이 창을 빼면은 디테일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유광 마감 때문에 두께가 좀 두꺼워졌나 하는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빛의 날개. 아래 백팩을 내리고 끝까지 내려서 등 뒤에 배터리 유닛은 제거를 해줍니다. 여기에 이 클리어 파츠를 끼워주고요. 뚜껑 닫고 보시면 여기 홈이 5개가 있습니다.
가운데 먼저 이 작은 클리어 파츠를 끼워준다. 나머지 홈으로 빛의 날개 이펙트 파츠를 끼워주는데요. 더 작은 파츠를 아래로 2개, 더 큰 파츠를 위로 2개 마저 끼워주면은 네, 이렇게 존재감이 미쳐버린다. 굉장한 빛의 날개를 연출할 수 있고요. 이렇게 뒤로 뻗지만은 무게중심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밸런스가 잘 잡혀 있습니다. 다만 좀 뒤쪽으로 뻗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허리를 굽혀줘야 좀 더 그 위로 솟은 날개의 포스를 체감할 수 있다. 이 날개는 오렌지 클리어 파츠지만요, 각도에 따라서 무지개 빛으로 빛나는 그 뭐 비 올 때 기름 둥둥 뜬 거 보는 것처럼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만으로도 꽤 만족감이 듭니다. 자, 아니 뭐 이런 것도 남들은 또 돈 받고 추가로 판단 말이야. 뭐 추가 한 10만원쯤 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그냥 이렇게 들어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자, 종평 가겠습니다. 위키. 반다이 메탈비드는 정말 굉장한 브랜드입니다. 이 제품이 나온 다음부터 그렇게 관절 메탈을 중심적으로 만들면서 디자인 리파인, 섬세한 완성도 등등에 주력하는 로봇 제품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고요. 특히 대륙, 하나의 거대한 트렌드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죠. 근데 우린 동시에 많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아, 여기서 사이즈가 좀만 더 크면 좋을 텐데, 만지면서 이것도 긁히면 어떨까, 좀 덜 부담스러웠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 가격이 그만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랬죠. 근데 이번에 CCS 에반게리온 최종 후기를 보니까요, 사실은 꼭 반다이에게 바라지 않았어도 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굉장히 많이 여기서는 반다이를 참고한 냄새가 납니다. 뭐 당연하죠. 근데 참고만 한 게 아니라 카피만 한 게 아니라 잘 섞어서 잘 조합을 해서 그걸 뛰어넘었어요. 청출어람, 청어람에 거의 가까운 결과물을 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대륙의 기적이 아니라 믿고 가는 대륙의 당연함이 되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상품을 딱 열면 보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까, 이거 만지고 갖고 놀다 보면 그 진심이 더 많이 느껴지거든요. 뭐 조각이나 파츠 간섭, 허벅지 암호 이탈, 물리적으로 힘들었던 밸런스 같은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더 잘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이는 진짜 철의 홈백을 담은 것 같은 CCS 토이즈 모탈마인드 철백 에반게리온 최종 호기. 제 최종 점수는 10점 만점에 9.5점입니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였습니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